오늘 너무 딱딱하게 일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작년에 결혼해서 신혼으로서 행복한 이렇게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아, 최고의 목표인가요? 그것까지 욕심쟁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터뷰 영상 찍으려고 이제 엄청 유명하신 분을 제가 아닙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왜 유명하신지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네, 특허법인에서 이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손인호라고 합니다. 변리사 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좀 책도 쓰고 이렇게 뭐 강의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홍 변리사님께서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요. 말투에서 사투리가 좀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느껴집니다. 울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서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올라오신 변리사님이시고 네. 최근에 책을 쓰셨고 네. 방송쟁이시다. YTN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생방송 방송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다양한 일을 해보시면서 특허적으로 좀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하나만 소개를 해주세요. 상표권이 등록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통관 과정에서 검열하고 이 상표권 침해인지 확인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가가지고 택배 박스 이제 뜯어보면서 제가 명품 시계 짝퉁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이제 감정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혹시 그 명품 뭐 어디 건지 그 피아제 보신 거는 다 짝퉁인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이제 품질이 조금 떨어지고 1년 번호가 다 똑같습니다. 방금 이 에피소드만 들어도 변리사로서 네. 되게 다양한 업무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네. 것 같고 네. 이제 욕심도 조금 있으신 것 네,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변리사님께서 네. 여러 변리사님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저희 모임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네. 1회 모임할 때 운 좋게도 변리사회 회장님이 와서 연사로 와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고 이제 이렇게 연사님들 초빙해서 이렇게 강의도 듣기도 하고 저희가 실제 좀 리서치나 연구해서 그거를 오프라인에서 발표하는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는 부분은 그 IP 금융이랑 IP 가치 평가 특허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매출액에 기여도 하고 네. 기업의 가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정량화해서 특허 하나에 5억이다, 10억이다 이런 식으로 얼마짜리 특허냐? 네, 맞습니다. 이게 5억짜리다 하고 네. 이렇게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자금 활동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아마 10억의 가치를 평가받았으면 한 5억 정도는 담보대출 받을 수 있겠다. 그것도 좀 시도가 점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책까지 내신 거죠?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이라는 책이고요. 일단 분량이 한 270쪽 가량 됩니다. 쓰는 걸 원래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글 쓰는 게 되게 어려워서 음. 대학교 때 과제 이제 리포트 A4용지 한 2장 써라고 하면 또 이제 한 글자 쓰기가 힘들잖아요. 백지를 보고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가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서 이렇게 저희 그 글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취미로 또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네. 머리 아프다고 해야 되나? 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글 쓰고 왔는데 또 글 써? 약간 네, 이런 네.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유튜브를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이제 저도 유튜브가 이제 대세라는 건 알지만 홍별리사님처럼 이렇게 잘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잠깐만요.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하시는 분들께 질문 리스트를 네. 보내드리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답변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하거든요. 네. 그 답변에다가 저한테 질문을 써주신 거예요. 저 처음 받아봐요. 역질문 세대입니다. 역질문을 제가 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홍별리사님께서는 유튜브 보면 네. 브이로그도 하시고 이제 지인 인터뷰도 하시고 또 다양한 컨텐츠를 소화하고 계신데 이제 어떤 컨텐츠 또는 네. 플랫폼에 좀 관심이 있으신지. 영상은 왠지 모르게 그냥 찍어서 일단 올리자. 글은 뭔가 직업이랑 연계된 항목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정갈하게 다듬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흐트러진 글을 내보낼 수 없다는. 보낼 수 없다. 자존심의 문제. 영상은 사실 제 주력 분야가 아니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마인드 세팅을 하고 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책 얘기를 이제 해볼 건데요. 제목이 일단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이에요. 스타트업에 원래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창업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해보고 싶어서 사업 계획서도 써가지고 아. 화장품을 한번 이제 팔아보면 좋겠다. 좀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돼가지고 항상 좀 창업이나 스타트업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변리사 업무를 하면서 네. 스타트업 분들을 또 많이 만나 뵙고 있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그렇게 되면 특허가 무엇인지 어떻게 획득하는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음. 다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네. 좀 컨텐츠화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오. 스타트업이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획득 절차 이렇게 컨텐츠를 이어나가다가 이게 모여서 좀 책으로 탄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270쪽의 책을 쓰시면서 일단 글을 쓴다는 거는 생각을 정리해서 네. 표현 수단이 글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생각이 일단 정리돼야 되고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글감이 항상 떠오르시나요? 저도 창작하는데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용별사님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튜브 콘텐츠 이제 네. 고민하신다고 할 때 완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항상 힘들지만 좀 주변의 소재들을 좀 찾아서 접목해 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레이더를 켜고 그러다 보니까 특허 업계에 있는 이슈들이 좀 상당해서 소재 하나씩 차용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글을 쓰실 때 보니까 비유를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특허가 무슨 약간 뭐 메타몽인 것처럼 네, 메타몽. 뭐 이런 비유 같은 것도 이제 레이더를 켜고 보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건가요? 보통은 제 경험이나 이렇게 제 관심사에서 좀 많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어떤 기초공사가 있고 네. 이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를 특허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에 비유를 했었고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이 오징어 게임 좀 의도적으로 비유를 한 게 있고요. 약간 어그로? 일단 오징어 게임은 무조건 키워드로 들어가야 된다. 아, 이 가면이라는 게 상당히 네. 상징성이 있고 이 특허라는 속성이 공개가 되는 것이고 네. 이를 조금 더 덜 공개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네, 네. 하잖아요. 가면에 좀 비유하면 좀 흥미로운 소재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이를 좀 특허 가면화 전략이라고 조금 네이밍 막 네이밍까지 네이밍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진짜 찐이다. 나 진짜 번뜩였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넘버 원은 방금 말씀드린 오징어 게임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제 잘. 두 번째는 이 특허 업무를 하는 걸 작가의 활동이랑 좀 연계를 시켜서 많이 비유를 한 부분도 좀 의미 있고 네.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리사라는 업무가 네. 보이지 않는 그런 기술들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발명가의 상상력을 현실화시켜주는 작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감들을 찾고 이를 이제 소재화시켜서 이제 독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좀 비유한 부분이 잘 이제 비유가 됐고 세 번째는 이제 스타트업들은 보통 J커브라고 불리는 좀 성장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맞춤 특허를 좀 고민한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고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시장을 추정하게 되는데 전체 시장 그리고 어쨌든 유효 시장 그리고 실제 시장 이렇게 해서 특허의 권리 범위를 이 시장에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3위. 네, 오징어 게임 1등입니다. 책에 비유도 엄청 많지만 명언이 또 엄청 많습니다.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책에 무게감을 주려고 이렇게 명언을 양념 치듯이? 네. 첫 번째로는 스티브 잡스의 커넥팅 더 닷 과거의 경험들이 모여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또 이 현재의 모습들이 모여서 이제 미래의 모습들이 된다. 변리사님의 삶의 좀 삶을 대변하는 그런 명언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이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다 설계하고 네네. 진행해온 게 아니고요. 어떠한 책을 내면서 이어지는 것들 또는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건네면서 이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 인생에 있어서도 조금 가장 좀 와닿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명언은 뭔가요? 두 번째 명언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요. 네.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점심값이 공짜더라도 저녁에 술값을 조금 더 높게 받아서 이렇게 결국은 비용을 다 회수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눈앞에 조금 이익이 보이더라도 거기 숨어 있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좀 빨리 잘 이제 등록받는 고객들이 니즈가 있는데 빨리 획득하게 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특허 권리범위라는 것이 사업을 보호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를 트레이드 오프처럼 좀 포기하게 되는데 실제 빨리 등록받았다고 일면만 보게 되면 다른 일면을 놓칠 수 있다. 세 번째는 제가 업무하면서 제가 명심하고 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객에게서부터 시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좀 자주 일하다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네. 저희는 이 특허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다 보면 고객의 니즈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업할 때 필요한 것은 그 자금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마케팅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그런 고객의 니즈를 잘 고려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네. 역질문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와우. 이 홍별리사님께서 네. 이 책을 읽어보시다가 네. 인상 깊으셨던 부분. 네. 되게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딱 써주셨던 게 특허는 글쓰기다. 사실 이제 기술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이 명세서 작업을 저희 이제 변리사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당연한 일인 거거든요. 일반적인 글쓰기라는 게 네. 독자를 상정해서 이 하고 싶은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글쓰기니까 뭐 독자도 있는 거고 주제도 있는 거고 얘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해서 써야 되는 그런 활동이다라는 거를 깨우쳐 주신 것 같아서 해이해질 원래. 때 한 번씩 다잡는 그런 멘트가 되겠다. 꿈보다 해몽이 좋으신 또 책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도 그렇고 손 변리사님께서 특허에 일단 애정이 많으시고 이 변리사라는 직업에 자부심도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변리사 나한테 꼭 맞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확하게 봐주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리사라는 게 이제 천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직업에 좀 흥미를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 있으면 좀 장점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 업계의 멋진 선배님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배이신 김명신 변리사님이 있으신데 이분은 이 지식재산 기본법을 실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좀 지혜가 담긴 이제는 지식재산이다 이런 책들 읽으면서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고 이게 조금 더 녹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책이 나온 지 얼마나 된 거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반응을 해주시고 이렇게 주변에서도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특히 그 커넥팅 더 나츠라는 느낌을 또 최근에도 느끼고 있는 게 책을 잘 읽었다라고 하시면서 YTN 라디오 인터뷰를 한 것도 거기 특허청에 있는 그 대변인실에서 네네.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주제도 스타트업의 특허 활용법 이렇게 하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럼 연락이 온 네, 건가요? 네, 네, 와. 맞습니다. 제가 손인호 변리사님의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사실 처음 책을 출간하신 소식을 접했거든요. 변리사로서의 본인을 엄청 잘 브랜딩 하셔가지고 홍보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셀프 브랜딩. 요새 셀프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 맞죠? 네. 셀프 브랜딩을 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셀프 브랜딩에 관심이 있는 변리사님 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께서도 브랜딩화하는 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일간 이스라라고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 구독자분들한테 컨텐츠를 공유하는 그 이스라 작가님의 그런 퍼스널 브랜딩 방법에 좀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뭐 사이드 잡 또는 엔잡러 그리고 뭐 퍼스널 브랜딩 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이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홍보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취미가 무엇인지 또는 이 앞으로 이 해당 컨텐츠로 얼마나 즐기면서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일하고 있는 부분과 좀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일을 조금 쉽게 소개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소개하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또 느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고객들을 만나면서 실제 이 부분을 궁금해하네 또는 이 부분을 질문을 받아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번 이렇게 답변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컨텐츠화해서 지속적으로 좀 쌓아 나가면 좋겠다라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업무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노력을 들이면 쉽게 글이나 이렇게 네. 영상으로 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컨텐츠가 조금씩 쌓여나가면서 조금 더 재밌는 경험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 커넥팅 더 나츠라는 말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글 쓰는 과정에서 소재가 뭐가 있을까 네.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 이 소재가 이 독자분들이 과연 클릭을 할 수 있을까 또는 흥미를 가질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만 재밌으면 조회수가 한 자릿수 처참한. 미만으로 이 처참한 네.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제목도 좀 흥미롭게 바꿔보고 음. 똑같은 컨텐츠라도 이제 바꿔나가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홍별리사님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쌓아가는 이제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에 글을 이제 쌓아 나가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쌓인 컨텐츠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내게 된 것도 이게 책을 쓰겠다 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쓰게 된 게 아니고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글 쓴 게 한 80건 이제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스토리텔링 할 만할 정도로 좀 풍성하게 쌓이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하는 선순환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각자의 분야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이제 좀 고민을 하시고, 개인의 이제 브랜드화 시키면 본업도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제 사이드 잡이나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스텝으로는 혹시 지금 준비를 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또 이제 글쓰기 하면서 컨텐츠를 쌓아 나가고 이렇게 책으로 출간하는 작업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고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특허라는 부분에 좀 한정되지 않고 이제 상표도 재밌는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이 브랜드가 있으면 이 상표 이야기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식재산 분야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 좀 에세이나 이런 이 산문 같은 그러니까 것도, 말랑말랑한 네네, 말랑말랑한 글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손별리사님의 앞으로가 정말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가 궁금해지는데,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인생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조금 더 재미있고 좀 행복한 일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고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잘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 나가는 일들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변리사라는 일이 너무 아직까지는 재밌어서 계속 할 것 같고요. 마음에 맞는 분들 찾아서 이 고객한테 어떠한 이제 도움을 드리고 방향성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좀 재밌는 일들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딱딱하게 일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작년에 결혼해서 신혼으로서 행복한 이렇게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최고의 목표인가요? 이종별리사님 유튜브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중간중간 제가 좀 버벅이고 당황한 부분들까지 잘 캐치해주셔서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멘트까지 착착착 알아서 해주시는 손인호 변리사님하고 인터뷰 재밌게 잘 진행해봤고요.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